리모델링처럼 기존에 있는 것을 뜯고 고쳐야 하는 상황에서 멀티커터는 거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구에 비해 위험성도 훨씬 덜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다른 공구들로는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능이라는 별명답게 응용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 활용 범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멀티커터의 기본 스펙부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날물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현장과 작업실에서 오랜 기간 써보면서 배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익숙한 팁도 보일 테지만 영상을 꼼꼼히 보시면 몇몇 방법은 이미 전문가분들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핫한 대본 저진동 멀티커터를 사용하면서 알아보죠. 다른 공구로는 거의 못하지만 멀티커터만 가능한 작업이 있습니다. 좁은 부분을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는 재단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플런지 컷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인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심지어 현장에서도 마치 창처럼 그대로 날을 찔러 넣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정말 좁은 부분을 작업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조금 더 통제를 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대각으로 진입하는 건데요. 필요한 깊이의 일정 부분만 옆으로 긁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반복하면 일자로 찔러 넣을 때보다 톱밥도 훨씬 잘 배출되고 이미 긁어놓은 길이 가이드가 돼서 더 반듯하게 재단이 가능해집니다. 기본 원리를 먼저 알아보고 다양한 날물과 응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멀티커터는 흔하지 않게 진동으로 자르는 공구입니다. 그래서 회전이나 왕복으로 움직이는 공구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다양한 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멀티커터로 1시간만 작업해도 점심시간에 손이 떨릴 정도로 진동이 심했는데 대본 커터는 진동이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진동이 제어가 된다는 건 작업 피로도 뿐만 아니라 재료를 자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손이 아닌 모재로 온전히 전달된다는 거죠. 처음 커터를 잡고 5단으로 켜자마자 바로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헤드 부분도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잘 만들었다 하는 커터는 대부분 스타락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평평한 날 모양과 다르게 별 모양으로 돌출 가공이 되어 있죠. 사용하면서 날물이 많이 뜨거워지는데 SDS 체인지 시스템과 조합하면 손을 대지 않고도 날물을 제거할 수 있고 날 교체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 교체 시스템이 마치 쥐도처럼 손을 팍 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아프거든요. 하지만 대본은 부드럽게 잠기네요. 작업 편의도 편이지만 특히 돌출 부분 가공 덕분에 헤드의 진동이 날물에 거의 손실 없이 전달되게 되고 공구가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날물을 선택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날의 모양입니다. 먼저 팁이라고 하죠. 날 끝을 보겠습니다. 철제용부터 목재용 중에서도 날이 촘촘한 게 있고 거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끝부분이 초경으로 가격대가 있는 날물도 있죠. 목재만 자른다면 톱날처럼 생긴 거친 날이 톱밥 배출과 재단이 빠른 편입니다. 특히 원목의 결방향 켜는 방향으로 사용할 때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거친 날물이 유용하겠죠. 거친 날을 사용하면 결뜯김이 조금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마감으로 가려질 골조 목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으니까 거친 날물이 유용하겠죠. 날물을 자세히 보면 끝이 평평한 경우도 있고 약간의 곡선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드는 스타락 체결부를 중심으로 진동하는데 멀어질수록 진동폭이 더 커지겠죠. 평평한 날의 잔상을 보면 양끝이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르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뭔가 통제가 안 되고 통통 튀는 느낌이 있다면 이 끝부분 때문인데요. 끝이 곡선인 날을 사용하면 잔상이 훨씬 깔끔합니다. 어딘가 튀어나오지 않는 거죠. 재료의 중간부터 자르고 들어갈 때 훨씬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날의 폭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굳이 작게 들어갈 일이 많이 없다면 넓은 날이 활용성이 더 좋은 편입니다. 자르는 재료의 두께와 같거나 좁으면 자르면서 날이 이탈하게 되겠죠. 잘라내는 경우에는 넓은 날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의 허리를 보면 머리 부분보다 좁게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난로 재료에 들어가면 그 빈틈 속에 날물이 가득 차게 되고 톱밥이 빠져나올 수 없어서 순식간에 열이 오르게 됩니다. 잘록한 허리가 내부에 빈 공간을 만들어줘서 열이 오르는 것도 방지해주고 불필요한 간섭도 줄여주겠죠. 반원형은 일자로 길게 나갈 때 유용한 날입니다. 재료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는 편이라 보통 목재보다는 석고같이 무른 재료를 자를 때 사용하고요. 커팅을 진행하면서 이미 들어가 있는 날 부분이 원형톱처럼 진행 방향의 가이드가 되는 개념입니다. 4구 정도 콘센트 자리를 자르는 등의 반듯하게 무른 재료를 따내야 할 때 유용한 날물이겠죠.
파이프나 목봉 같이 단면이 원형인 재료를 자를 때도 평날은 잘 미끄러지는 반면 반원형은 통제가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동 공구이기 때문에 샌딩 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형 샌더처럼 랜덤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궤적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거칠게 마감될 수 있습니다. 180번 이상 부드러운 사포를 추천드리고요. 넓은 면적을 위한 샌딩이 아닌 구석진 코너 부분을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벨크로로 딱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포도 따로 나오지만 원형 샌더를 사용하다 보면 가장자리 부분이 가장 빨리 닳고 가운데는 비교적 멀쩡하잖아요. 그 부분을 패드의 모양에 맞춰서 사용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손가락 모양의 디테일 패드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좁은 공간을 샌딩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진동축과 먼 곳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더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패드가 없거나 더 좁은 곳까지 들어가고 싶다면 사용하고 다른 커팅 날물에 양면 테이프로 사포를 붙여서 임시로 사용해도 쓸만한 모서리 샌더가 됩니다. 스크래퍼 날물도 거의 필수품이죠. 바닥에 붙은 껌딱지나 삐져나와서 마른 본드 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해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날의 앞부분을 그라인더로 잘라서 스크래퍼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동그랗게 자르고 앞부분을 위에서 뾰족하게 긁어주고요. 마침 작업실 앞에 많은 분들이 껌을 뱉어주셨네요. 긁어보겠습니다. 오리지널보다 출력은 덜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하게 생긴 날은 석고 전용 톱날입니다. 끝부분이 뾰족해서 최초에 뚫고 들어가는 걸 쉽게 해주고요. 갈고리 앞 뒤로도 톱날 가공이 되어 있죠. 넣은 상태로 전진 후진하면서 커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멀티커터를 당기면서 재단하면 더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런 용도로도 좋겠죠. 먼저 보여드렸던 반원형 톱날이 재료에 물리는 면적이 넓어서 직진성이 좋았다면 이 날물은 마치 직소의 날처럼 아주 부분적으로 재료에 물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곡선 가공도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갈고리처럼 생긴 날은 보통 멀티 나이프라고 부릅니다. 카페트나 장판, 두꺼운 박스 같은 재료를 자를 수 있는 날물이고요. 석고 톱날처럼 사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매하셔도 좋지만 원래 갖고 있는 일반 날을 이 모양대로 잘라서 사용해도 적당히 사용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기본 날의 옆면 부분만 날카롭게 그라인딩 해줘도 박스를 충분히 자를 수 있죠. 목작업 특성상 따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모래알 같은 모양의 날도 있습니다. 타일 매질을 긁어낼 때 사용할 수 있고요. 통제가 서툴다면 타일을 긁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멀티커터는 짧은 왕복 진동으로 자르기 때문에 못이나 나사 같은 철제도 자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철제용 날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못이 박혀있는 목재를 자를 때는 초경날 같은 바이메탈 날물을 사용합니다. 목재도 철제도 자를 수 있는 날인데요. 일반 날보다 수명이 훨씬 길지만 이빨이 촘촘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재만 자를 때는 속도가 훨씬 느리고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철물을 재단할 때는 너무 고속보다는 중간 정도 속도로 손에도 힘을 빼고 지그시 재단해야 재단도 편하고 날물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멀티커터는 속도를 낮춰도 힘이 약해지는 현상 없이 시원시원하게 잘리는 모습이죠. 이제는 다양한 상황별로 실전 응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동하는 툴이기 때문에 날물의 끝이나 나무와 날물 사이에 손을 직접 갖다 대지 않는 이상 크게 위험할 경우는 없습니다. 손으로 커터를 지지하거나 정말 신경 써서 잘라야 하는 부분이라면 공구뿐만 아니라 날의 뒷부분을 손가락으로 지지해서 잘라주면 통제가 쉬워집니다. 가능하다면 공구를 거꾸로 사용하면 날과 공구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서 정확한 커팅이 가능하겠죠. 일자로 라인을 잘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정확히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투리를 고정해서 그 표면을 기준으로 날물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각으로 표면을 긁어주듯 진입하는 게 잘 잘리고요. 이미 설치된 걸레바지를 부분만 잘라내는 상황이 좋은 예시인데 다른 공구로는 거의 할 수 없는 작업이죠. 반듯하게 잘라야 하는데 벽에 붙어 있어서 클램프로 잡아둘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땐 자투리 뒤에 미끄럼 패드나 사포를 붙여주고 그 표면을 꾹 누른 상태에서 작업하면 가이드가 밀리지 않겠죠? 쐐기 커팅도 딱 멀티커터를 위한 상황입니다. 특히 뒷부분이 콘크리트라면 원형 톱이나 다른 공구들을 갖다 대기는 애매하고 멀티커터의 저렴한 날물로 편하게 처리하기 좋습니다. 직각 방향으로 연결된 면에 있는 요상한 모양을 따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을 붙여가는데 요상한 모양의 문 프레임을 따내야 할 경우도 있겠죠? 이 모양을 정확히 따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재료를 아래에 대고 그 위에 멀티커터 날을 올려서 두께만큼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날 두께만큼의 빈틈이 생기는데 딱 집어넣기도 좋고 나중에 코킹으로 마감을 하면 되겠죠. 수직 방향 벽이나 천장 방향으로 가공하면 톱밥이 빠질 수 있어서 훨씬 재단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아랫 방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톱밥이 계속 쌓여서 금방 고열이 나기 때문에 한 번씩 날을 식혀줘도 좋고, 표시한 부분의 한쪽은 어차피 사용하지 않고 뜯어내는 경우라면 도끼처럼 비스듬하게 길을 열어준 뒤에 작업하면 발열도 덜하고 도움이 됩니다. 자체의 깊이가 표시되어 있는 날물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겠죠? 그런데 이게 진동하면 보이지도 않고 대부분 표면 인쇄된 거라 몇 번 쓰면 지워집니다. 고전적인 마스킹 테이프 방법이 차라리 직관적이고 편하고요. 허리가 잘록한 날은 마찰열도 줄여주고 톱밥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기도 하지만 추가로 곡선 컷을 해야 할 때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각으로 먼저 진입해서 날물을 아예 눕혀주고요. 돌출된 뾰족한 부분만 활용하면 앞서서 설명드린 석고 전용 톱날과 같이 곡선 재단이 가능하겠죠. 이 방법도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나사나 못을 자를 때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나무도 종류에 따라 속도를 다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리모델링 상황에서 자주 마주치는 소나무류의 구조재나 마감재는 빠른 속도로 하면 뜯김도 덜하면서 잘 잘리지만 멀바우나 월럭 같은 단단한 목재는 상대적으로 속도를 늦춰주는 게 좋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겉부분에 뜯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칼로 미리 그어주거나 마스킹 테이프를 꼭 눌러서 붙여주면 뜯김을 방지할 수 있겠죠. 촬영 내내 모든 재료들이 너무 손쉽게 잘려서 꽤 단단한 나무에 속하는 북미산 월넛도 한번 잘라봤습니다. 배속 없이 잘라봤는데 시원하게 밀리네요. 철제를 자를 때도 차이가 나는데 못은 상대적으로 연질이라 적당한 날물로 적당히 자르면 잘 잘리지만 경질인 나사인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날물을 사용하고 천천히 지그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사는 웬만하면 제거를 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깨알 팁인데 메인으로 사용하는 날물을 항상 끼우고 다닌다면 작업이 끝나고 공구통이나 차에 던져 놓을 때 날이 걸리적거리고 눌려서 휠 수도 있겠죠. 날물을 거꾸로 달고 보관하면 나중에 꺼낼 때도 걸리적거리지 않고 편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대본 멀티커터를 활용해서 활용법에 대해 쭉 알아봤는데요. 처음 제품을 받고 딱 켰을 때부터 오고 싶었는데 역시나 힘 좋고 진동도 확실히 적어서 사용감이 좋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국내 정발된 브랜드라 아직은 라인업이 다양하지 않지만 저번에 리뷰했던 F30 타카뿐만 아니라 각종 임팩도 이미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제가 봤던 브랜드 중에 가장 빠르게 신제품을 팍팍 내놓고 있거든요. 현업에 생각이 있으시거나 리모델링 등 작업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입문하기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멀티커터 관련해서 유용한 내용들로 꽉꽉 채워서 정리해봤고요. 작업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